태식 씨, 혹시 여기 좀 이상한 느낌 안 들어? 수경이 복도에 들어서는 순간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태식은 어정쩡한 미소를 지으며 그래도 상담은 받아보자. 영순 어머니도 요즘 힘들어 하시잖아 하고 답했다. 소영이 재빠르게 끼어들었다. 어머니, 이런 곳은 얼른 결정해야 해요. 방 금방 차요. 재민도 옆에서 맞장구 쳤다. 맞아. 엄마 며칠만 늦어도 자리 없다잖아. 수경은 그 말투가 신경 쓰였다. 소영이가 마치 이미 와본 사람처럼 자연스럽네. 그 의문이 마음 한구석을 서늘하게 스치고 지나갔다. 상담실 문이 열리며 직원이 다가왔다. 어서 오세요. 이번 달 안에 계약하시면 좋은 방 배정됩니다. 말은 친절했지만 속도는 지나치게 빠르고 기계적이었다. 복도 끝에서 오 원장이 모습을 드러냈다. 환자를 보기도 전에 말했다. 입소 절차 바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연세 있으시면 하루라도 빨리 모시는 게 좋아요. 수경은 심장이 순간 철렁하며 내려앉았다. 보지도 않고 절차부터? 왜 이렇게 서두르지? 말끝이 어딘가 다치지 않고 모든 흐름이 자신과 태식보다 앞서 달리고 있었다. 소영은 이미 계약서 파일을 꺼내 들고 있었다. 어머니, 이런 시설 흔치 않아요. 지금 결정하세요. 괜찮아요. 수경은 그녀의 손이 너무 익숙하게 움직이는 걸 보며 확신이 강해졌다. 이 아이 분명 한 번은 왔어. 태식 씨, 나 뭔가 좀 이상해. 태식은 작게 고개를 끄덕였지만 재미는 못 들은 척 시선을 다른 쪽으로 돌렸다. 수경은 숨을 들이쉬며 생각했다. 오늘 무언가 드러나기 시작하는 느낌이야. 수경은 투어를 따라 걸으면서도 마음 한편이 계속 불편했다. 복도는 정돈돼 있었지만 이상하게 숨이 막히는 듯했고 특유의 약 냄새가 은근하게 퍼져 있어 걸음을 옮길 때마다 코끝을 톡톡 건드렸다. 여기 시설 정말 좋죠? 어르신들 편안하게 지내실 수 있어요. 유 간호사가 밝게 말했지만 목소리 뒤쪽에 힘이 빠진 느낌이 묘하게 남았다. 태식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수경아, 좀 냄새가 약 냄새인가? 응, 나도 그게 신경 쓰여. 뭐가 이렇게 진하지? 재미는 둘의 대화를 듣는 둥 마는 둥 스마트폰 화면을 쳐다보며 말했다. 여긴 다 최신식이라 그래요. 오염 같은 거 없대요. 그때 약품 보관실 앞에서 한 직원이 서둘러 문을 닫는 모습이 보였다. 수경은 순간적으로 발걸음을 멈췄다. 문틈으로 스친 약통들이 일반 요양원에서 보기 힘들 만큼 많았기 때문이다. 저건 왜 저렇게 쌓여 있지? 그때 복도 반대편에서 익숙한 실루엣이 다가왔다. 간호 복장을 한 여성이었고 가까워질수록 수경의 심장이 더 크게 뛰었다. 지연? 고등학교 동창? 지연이었다. 하지만 지연은 수경을 보자마자 얼굴이 굳더니 모른 척 시선을 돌리고 지나가려 했다. 수경은 순간 식은 기운이 온몸을 타고 내려가는 느낌을 받았다. 지연아? 너 맞지? 조심스레 부르자 지연의 어깨가 아주 작은 떨림으로 반응했지만 그녀는 끝내 돌아보지 않았다. 소영이 의아하다는 듯 물었다. 어머니, 아시는 분이에요? 아, 그냥 학교 동창 같은데. 수경은 말을 흐리며 지연의 뒷모습을 바라봤다. 지연의 걸음은 빠르지 않았지만 어딘가 도망치는 사람 같은 기운이 남아 있었다. 그 순간 오 원장이 뒤쪽에서 지연을 향해 말했다. 지연 씨, 오늘은 신입교육 마무리 잘하세요. 말투는 부드러웠지만 어딘가 감시하는 것 같은 빛이 스쳤다.
수경은 숨을 조심스레 들이쉬며 속으로 중얼렀다. 지연이가 왜 나를 피했지? 얘가 여기서 무슨 일을 겪고 있는 거야? 불길함은 더 짙어지고 있었다. 수경은 투어 중간에 화장실 좀 다녀오겠다고 말하며 조용히 일행에서 벗어났다. 유 간호사는 잠시 머뭇했지만 곧 웃으며 길을 안내해줬다. 그러나 수경은 화장실로 들어가지 않고 복도 끝쪽 비어 있는 상담실로 발걸음을 돌렸다. 문틈으로 보이던 서류가 계속 마음에 걸렸기 때문이다. 여기 뭐가 이렇게 많지? 서랍 위에 펼쳐진 서류들은 입소 계약서와 비용표 정도가 아니라 환자 재산 동의서, 보험 변경 신청서, 위임장, 심지어 가족 대리 서명, 관련 문서까지 섞여 있었다. 각종 도장 자리와 부동산 관련 항목이 적힌 칸들이 보이자 수경은 숨이 턱 막히는 듯했다. 요양원에서 이런 것까지 미리 준비한다고? 왜? 종이를 넘길수록 의문은 더 커졌다. 서류 중 일부에는 날짜가 비어 있었고 특정 부분은 마치 이미 작성된 것처럼 흔적이 보였다. 그때 뒤에서 아주 작은 속삭임이 들려왔다. 수경아 조심해. 수경은 놀라며 돌아섰다. 문틈 사이로 얼굴을 내민 사람은 지연이었다. 빛이 적은 복도에서 지연의 얼굴은 파리했고 눈가에는 오래 버틴 사람이 그늘이 드리워져 있었다. 지연아, 너 왜 수경이 가까이 다가가려 하자 지연은 작게 고개를 저었다. 입술은 떨리고 있었지만 말은 거의 나오지 않았다. 여기 내가 생각하는 그런 곳 아니야. 나중에 얘기할게. 지연이 말을 이으려는 순간 뒤쪽 복도에서 누군가 걸어오는 기척이 들렸다. 지연은 화들짝 놀라 수경의 손목을 놓고 뒷걸음질 치더니 그냥 아무것도 보지마 중얼거리며 서둘러 돌아서 사라졌다. 수경은 문 앞에 서서 지연의 뒷모습을 바라봤다. 그녀의 걸음에서 두려움이 또렷하게 묻어 있었다. 지연이가 나를 피한 이유가 혹시 이 서류들과 관련 있는 건가? 수경의 가슴은 점점 더 조여오는 듯했고 의문은 공포로 변해갔다. 여기 정말 뭔가 있다. 엄마를 맡기면 안 될 수도 있어. 문을 조심스레 닫으며 수경은 스스로에게 말했다. 확인해야 돼. 그냥 넘어갈 일이 아니야. 투어가 거의 끝나갈 무렵 상담 직원들이 계약서와 안내문을 테이블 위에 펼쳐놓았다. 소영은 기다렸다는 듯 의자에 앉으며 말했다. 어머니, 여기만큼 깔끔하고 좋은 곳 없어요. 지금 방 있대요. 오늘 안에만 결정하면 된다고 하네요. 재민도 옆에서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엄마, 이제 정말 오래 고민할 시간이 없어. 외할머니도 점점 힘들어 하시잖아. 수경은 앉으려다 말고 잠시 멈춰섰다. 지연의 그 떨리는 목소리가 머릿속에서 자꾸 겹쳐 들려왔다. 여기 내가 생각하는 그런 곳 아니야. 그 말이 귓가에 잔향처럼 남아 방금 본 재산 서류들의 이미지와 뒤엉켜 머리가 지끈거렸다. 어머님 차 가져다 드릴게요 등 뒤에서 들려온 목소리에 수경은 깜짝 놀라 돌아보았다. 지연이었다. 하지만 표정은 아까보다 더 굳어 있었고 눈빛은 어디에도 초점을 두지 못한 사람처럼 흔들리고 있었다. 지연아, 너 괜찮아? 수경이 손을 뻗으려는 순간 지연은 아주 빠르게 주변을 한번 둘러본 뒤 말없이 수경이 손바닥을 살짝 잡았다. 그리고 무언가 가볍고 작은 종이 한 장을 틈 사이에 밀어넣듯 남겼다. 잠깐만. 수경이 말을 이으려 했지만 지연은 고개를 세차게 흔들고
황급히 뒤돌아 걸어갔다. 그 뒷모습은 도망치는 사람의 모습 그대로였다. 수경은 손바닥을 조심스레 펼쳤다. 작은 쪽지 한 장. 바로 그 순간 온몸에 식은 기운이 퍼지는 문장이 보였다. 어머니, 절대 여기 들이지 마. 수경은 숨을 들이마시는 것도 잊은 채 쪽지를 바라봤다. 머릿속이 하얘지고 다리가 잠시 흔들리는 듯했다. 지연이 왜 이런 말을? 여기서 무슨 일이? 소영이 다급하게 말했다. 어머니, 지금 사인만 하시면 돼요. 도장 가져오셨죠? 파일을 덮고 수경 앞에 다시 밀어두며 재촉했다. 재민도 한숨을 쉬듯 말했다. 엄마, 이제 결론 내자. 계속 미루는 건 우리한테도 부담이야 하지만 수경의 귓가엔 두 사람의 목소리가 멀게만 들렸다. 쪽지에서 시선이 떨어지지 않았다. 지연의 떨리는 손, 어딘가 갇힌 사람 같은 얼굴, 급하게 다가와 남긴 그 경고. 이 모든 것이 서로 맞물려 서늘한 공포로 변해갔다. 여기 잘못됐다. 뭔가 정말 잘못됐다. 수경은 숨을 고르지도 못한 채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이 한 장짜리 쪽지, 이게 지금 모든 걸 바꾸고 있어. 이 짧은 쪽지가 우리 집안의 운명을 바꿀 줄 그땐 몰랐습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닿으셨다면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수경은 조용히 창밖을 바라보며 마음을 정리하려 했지만 지연이 남긴 쪽지가 계속 머릿속을 파고들었다. 태식이 운전대를 잡은 채 말했다. 수경아, 아까 그 친구 지연이라 했지? 왜 그렇게 급하게 갔을까? 나도 모르겠어. 근데 그 표정이 그냥 일 하는 사람 얼굴이 아니었어. 소영은 뒷좌석에서 재민과 눈짓을 주고받더니 말했다. 어머니, 너무 예민하게 보신 거 아닐까요? 큰 시설이면 서류도 많고 직원들도 바쁘고 그래요. 수경은 조용히 대답했다. 그래, 그렇게 볼 수도 있지. 근데 내가 본 건 단순히 바쁨이 아니었어. 재민이 깊은 숨을 내쉬며 말했다. 엄마, 외할머니 상태가 요즘 더 안 좋아지셨잖아. 어차피 돌봄이 필요한 건 맞고 오늘 본 곳이 나쁘진 않던데. 재민아, 그건 알겠는데 뭔가 서둘러 계약하게 만드는 게 이상했어. 원장도 그렇고 직원들도 그렇고. 차 안에 잠시 묵직한 침묵이 흘렀다. 태식은 수경의 손등을 가볍게 잡으며 말했다. 우리 천천히 생각해보자. 하루 만에 결정할 일은 아니니까. 하지만 소영은 고개를 저으며 말했다. 어머니, 이런 시설은 자리 경쟁이 있어요. 내일 가면 벌써 늦을 수도 있어요. 너무 익숙한 말투였다. 마치 이미 정보가 있는 사람처럼. 수경은 그 말투에서 눈을 떼지 못했다. 얘 정말 처음 온 게 맞을까? 그 생각이 다시 떠오르며 가슴 한쪽이 서늘해졌다. 지연의 공포 어린 얼굴이 다시 스쳐 지나가는 순간 수경은 결국 작게 중얼거렸다. 나는 그냥 확인이 더 필요해. 확실한 걸 보기 전엔 아무것도 못하겠어. 그날 밤 집에 돌아온 수경은 씻지도 않은 채 식탁에 앉아 휴대폰을 켜고 요양원 이름을 검색했다. 소영과 재민은 이미 방으로 들어간 뒤였고 태식은 거실에서 TV 소리를 낮춰두었다. 수경은 화면을 쓸어내리며 말했다. 후기가 너무 다 똑같아. 태식이 다가와 함께 화면을 들여다봤다. 3개월 전까진 글이 없다? 그럼 그전 입소자들은 없었다는 거야? 아니면 뭔가 지워졌거나. 수경은 스스로 한 말에 소름이 올라 눈을 깜빡였다.
후기 문체는 전부 비슷했다. 친절하세요. 시설 깨끗해요. 다시 모셔도 좋겠어요. 마치 한 사람이 여러 아이디로 복사한 것처럼 문장이 반복되고 있었다. 그때 메시지가 도착했다. 보낸 사람은 며느리 소영 어머니, 내일 오전에 계약하러 가요. 미루지 말고 빨리 하자고요. 수경은 그 문장을 읽는 순간 어쩐지 가슴속 어디가 쿡 찌르듯 묵직했다. 태식이 메시지를 힐끗 보더니 말했다. 소영이가 왜 이렇게 서두르지? 너한테 저렇게 강하게 말한 적 있었나? 없어. 그래서 더 이상해. 수경은 다시 검색창을 내려보며 손가락을 멈췄다. 여기 이름이 바뀌었어. 예전에 하늘케어원이라는 이름이었네. 이름을 바꿨다고? 응, 2달 전. 수경은 입술을 꾹 눌렀다. 시설 이름을 갑자기 바뀌는 경우 좋은 이유로만은 아니지. 그 순간 지연이 남긴 문장이 다시 머릿속에서 선명히 떠올랐다. 절대 들이지 마. 수경은 휴대폰을 내려놓으며 낮게 말했다. 확인하러 가야겠어. 그냥 느낌만으로는 안 돼. 직접 가서 내가 봐야 해. 태식이 놀라며 말했다. 혼자서? 응, 내가 가야 해. 애들한테는 말하지 말고. 수경의 눈빛은 흔들림이 없었다. 불안이 두려움으로 변했고 두려움은 결심으로 굳어지고 있었다. 다음 날 아침 수경은 일찍 눈이 떠졌다. 잠은 거의 이루지 못했지만 머릿속은 오히려 또렷했고 결심은 더 단단해져 있었다. 태식이 부엌에서 물을 마시며 말했다. 수경아, 어제 말한 거 정말 혼자 갈 거야? 응, 내가 직접 봐야 나도 마음이 정리돼. 태식은 걱정이 묻은 음성으로 물었다. 재민이 알면 뭐라고 할까? 알면 또 서두르라고 할 거야. 그러니까 더더욱 말하면 안 돼. 수경은 차분히 말했다. 그때 방에서 나오던 소영이 둘의 대화를 듣고 눈썹을 찌푸렸다. 어머니, 오늘 요양원 다시 가실 거죠? 저도 같이 갈게요. 수경은 표정을 관리하며 말했다. 아니야, 나는 그냥 잠깐 들러서 확인만 할 거야. 함께 가면 좋잖아요. 소영의 말투엔 묘하게 포기하지 않으려는 의지 같은 날카로운 기운이 있었다. 재민도 거실로 나와 말했다. 엄마, 괜히 시간 끌지 말고 오늘 가서 끝내자. 어제 봐도 괜찮던데. 후기도 좋고. 수경이 조용히 말했다. 그 후기가 다 같은 문장 반복이던데? 재미는 순간 말문이 막힌 듯 눈을 피했다. 태식이 나섰다. 재민아, 엄마가 불안하면 다시 한번 보는 게 뭐가 문제냐. 시간 좀 들이면 되지. 소영은 차가운 목소리로 반박했다. 그럼 제가 따로 갈게요. 어머니 혼자 보내긴 불안하네요. 수경은 더 이상 대화를 이어가고 싶지 않았다 됐어. 나 금방 갔다 올게. 정말 몇 가지만 보고 확인하는 거야. 말을 마치고 외투를 챙기며 현관으로 향하는 순간 수경은 소영의 시선이 뭔가를 계산하듯 자신을 따라붙는 걸 느꼈다. 왜 이렇게 예민해하지? 왜 이렇게 나를 붙잡으려 하지? 문을 닫기 전 태식이 마지막으로 말했다. 수경아, 혹시 이상한 거라도 보이면 바로 전화해. 응, 걱정하지 마. 하지만 수경은 이미 알고 있었다. 오늘 가서 보게 될 것은 일반적인 확인으로 끝나지 않을 거라는 걸. 수경은 요양원 입구에 도착하자마자 깊은 숨을 들이쉬었다. 어제와 똑같은 외관, 똑같은 복도였지만 오늘은 모든 것이 더 차갑고 낯설게 느껴졌다. 어서 오세요. 또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어제 안내했던 직원이 자연스러운 미소를 지었지만 그 미소는 너무 완벽해서 오히려 경계심을 불러일으켰다.
수경은 최대한 담담하게 말했다. 어제 보던 것 중에 몇 가지만 다시 확인하고 싶어서요. 네, 그럼 다시 투어 안내 도와드릴게요. 직원은 마치 처음 방문한 사람을 대하는 것처럼 같은 설명을 반복했다. 이 복도는 생활관이고요. 오른쪽은 휴게실. 수경은 걸음을 멈추며 말했다. 어제도 들었습니다. 직원은 아주 잠시 눈빛이 흔들렸지만 금방 미소를 되찾았다. 아, 그렇죠. 죄송합니다. 헷갈렸네요. 그러나 그 짧은 흔들림이 수경에겐 결정적인 느낌을 남겼다. 어제 우리가 왔다는 걸 기억 못하는 게 아니라 기억을 무시하는 건가? 수경은 주변을 둘러보며 물었다. 어제 안내했던 다른 직원분은 안 계시나요? 직원은 어정쩡하게 대답했다. 아, 오늘은 전부 다른 스케줄입니다. 다들 휴무거나 외근을 나갔어요. 그럼 간호사 지연 씨는요? 수경이 조심스레 묻자 직원은 얼굴을 굳히며 말했다. 지연 씨요? 오늘은 안 나왔습니다. 말투가 뚝 끊기고 설명할 의지도 없어 보였다. 수경은 더 이상 그 얼굴에서 진심을 읽기 어렵다는 걸 깨달았다. 지연이 왜 나를 피했는지 오늘 더 확실히 알 수 있겠네. 그때 복도 끝에서 원장 오원장이 모습을 드러냈다. 어머님, 다시 방문해 주셨네요. 좋은 결정하시는데 도움드리고 싶습니다. 그의 말투에는 어제보다 더 강한 자신감과 묘한 압박이 섞여 있었다. 수경은 그의 시선을 피하지 않고 담담히 말했다. 조금 더 확인할 게 있어서요. 중요한 결정이니까요. 원장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표정은 가벼워지지 않았다. 그리고 그 순간 수경은 마음속으로 아주 명확한 결론을 내렸다. 여기는 진짜 뭔가 숨기고 있어. 수경은 직원의 안내를 받으며 다시 복도를 따라 걸었다. 하지만 오늘은 어제보다 훨씬 더 많은 문이 닫혀 있었고 간호사나 요양보호사도 거의 보이지 않았다. 기계음만 희미하게 울리는 정적 속에서 수경은 발걸음을 조금씩 늦추며 주변을 살폈다. 어머님, 여긴 약품 보관실이라 출입은 제한됩니다. 직원이 문 앞을 가로막으며 말했다. 하지만 그 문틈 사이로 스친 풍경은 단순한 약품실이 아니었다. 선반 가득 쌓여 있는 병들, 일반 요양원에서 보던 것보다 5배는 큰 진정제통, 그리고 용량 스티커가 흐릿하게 지워진 주사 약병들. 수경은 숨을 짧게 들이마시며 물었다. 저 약들은 다 무슨 용도예요? 직원은 너무 빠르게 대답했다. 수면 유도제죠. 어르신들 편안하게 주무시라고요. 근데 왜 이렇게 많아요? 수경이 다시 묻자 직원의 눈빛이 잠시 흔들렸다. 여긴 인원도 많고 필요할 때 대비해서요. 수경은 확신했다. 이건 정상적인 양이 아니야. 직원이 문을 닫으려는 순간 문이 완전히 닫히기 직전 안쪽 선반 맨 위에 놓인 상자가 눈에 들어왔다. 고용량 취급주의. 수경이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저 혹시 서류에 있던 약품 사용량 내용 좀 볼 수 있을까요? 직원은 난감한 표정을 지으며 말했다. 그건 내부 자료라 보여드리기 어렵습니다. 보호자분께 공유할 필요는 없어요. 우리 어머니 얘기인데도요? 단단한 목소리로 묻자 직원은 더 말이 막힌 듯 고개를 살짝 돌렸다. 바로 그때 복도 끝에서 누군가 갑자기 나타나 수경을 지켜보는 듯 서 있었다. 낯선 남자 직원이었다. 태도가 딱딱했고 눈길이 예의가 없었다. 지켜보고 있네. 수경은 문이 완전히 닫히는 순간 더 이상 주저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다.
저 여기서 어제 안내해준 간호사. 지연 씨는 언제 출근하세요? 직원의 얼굴이 순간 굳었다. 지연 씨는 당분간 출근 예정이 없습니다. 말투는 냉랭했고 설명할 의지도 전혀 없었다. 그 답변을 듣는 순간 수경의 손끝이 아주 미세하게 굳어졌다. 지연이 무슨 일을 겪고 있는 거야? 수경은 더 깊이 확인해야 한다는 결심으로 복도를 따라 걸었고 그때부터 진짜 그림자가 다가오고 있었다. 수경은 복도를 걸으며 계속 뒤를 신경 쓰고 있었다. 아까 그 낯선 남직원의 시선이 여전히 등 뒤에 붙어 있는 것만 같았고 발자국 소리 하나하나가 예민하게 들렸다. 어머님, 이쪽은 휴게 직원이 말을 이어가려 했지만 복도 저 끝에서 누군가가 갑자기 손짓을 하고 있는 모습이 보였다. 흰 간호복 그리고 떨리는 손 지연이었다. 지연은 주변을 확인하듯 서둘러 고개를 좌우로 돌린 뒤 수경을 향해 손을 아주 작게 흔들었다. 나중에 밖에서 보자. 목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을 정도였지만 분명히 말했다. 수경은 직감적으로 발걸음을 멈추려 했다. 그러나 바로 그 순간 어머님? 어디 보세요? 직원이 뒤에서 다가오며 시선을 가로막았다. 수경은 당황하지 않은 척 말했다. 아, 그냥요. 구조가 좀 익숙해서. 직원이 애매하게 미소 지으며 말했다. 여기 복도 구조는 단순합니다. 금방 적응하세요. 하지만 말투엔 묘하게 더 이상 보지 말라는 뉘앙스가 깔려 있었다. 그때 복도 너머에서 오 원장이 갑자기 나타났다. 어머님 다시 오셨다니 반갑네요. 혹시 어제 보신 내용 중에 궁금한 점 있으세요? 말투는 공손했지만 눈빛은 전혀 부드럽지 않았다. 수경은 당황을 숨기며 말했다. 그냥 어머니 관련해서 확인하려고요. 걱정하지 마세요. 저희는 가족분들이 부담을 줄이기 위해 항상 최선을 다합니다. 오 원장의 말은 이상할 만큼 결정만 하라는 방향으로 몰고 가는 느낌이었다. 그 순간 수경은 복도 끝을 힐끗 다시 봤다. 지연은 이미 사라지고 없었다. 하지만 그 자리엔 문틈이 아주 작게 열려 있었고 마치 급히 숨은 사람의 흔적처럼 가벼운 움직임이 스쳐갔다. 수경은 심장이 미묘하게 떨리는 걸 느끼며 말했다. 저 잠깐만 혼자 둘러봐도 될까요? 오 원장이 미묘하게 웃었다. 물론이죠. 하지만 저희 직원이 동행하는 게 규정이라서요. 그러고는 바로 옆에 있던 남직원에게 눈짓을 줬다. 그 직원이 다가오는 순간 수경은 확신했다. 여긴 절대 혼자 다니게 두지 않으려는 거야. 지연의 떨리는 목소리가 다시 귓가에 맴돌았다. 나중에 밖에서 보자. 수경은 무겁게 침을 삼키며 이제부터 더 큰 위험 속으로 들어가고 있음을 느꼈다. 수경은 직원의 안내를 받으며 다시 상담실 쪽으로 이동했다. 하지만 마음은 이미 설명을 듣고 있지 않았고 고개를 돌릴 때마다 복도 곳곳에서 보이는 작은 이상 신호들만 눈에 들어왔다. 상담실에 들어서자 벽면 전체를 채운 CCTV 모니터들이 시선을 강하게 끌었다. 각 방과 복도, 공용 공간을 보여주는 화면들이 촘촘하게 배열돼 있었는데 수경은 무심코 다가가 화면을 살폈다. 이건 왜 이래? 몇 개의 화면이 계속 멈췄다. 재생되길 반복했고 특히 한 화면은 몇 초마다 삐하면서 끊기며 픽셀들이 깨졌다. 직원이 다가오며 말했다. 아, 그건 오래된 카메라라서요. 교체 예정입니다. 하지만 말투는 어색했고
뒤에 붙은 억지 웃음은 더 어색했다. 수경은 다른 화면으로 시선을 옮겼다. 침대에 누워있는 한 어르신의 방. 그 주변에 이상한 흔적이 있었다. 침대 발치 쪽에 아주 희미하지만 묶었던 끈 자국 같은 선명한 라인이 바닥에 남아 있었다. 마치 누군가가 발목이나 팔을 고정했던 자리처럼. 수경의 가슴이 냉기처럼 서늘해졌다. 저건 뭐예요? 수경이 화면을 가리키며 묻자 직원은 황급히 리모컨을 잡으며 말했다. 그건 옛날 장비 설치했던 흔적입니다. 이미 철거했어요. 그러고는 화면을 다른 곳으로 바꿔버렸다. 너무 급했다. 수경은 직원의 손짓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숨기려고 한다. 이건 거의 확실해. 직원이 화면 전환을 마치려던 순간 화면 한쪽에서 지연이 잠시 스쳐 지나갔다. 복도 한켠을 조심스레 살피며 걸어가는 모습. 수경은 그 모습을 본 직원의 얼굴이 순간 굳어지는 걸 놓치지 않았다. 지연 씨 오늘 휴무라 하지 않았나요? 직원은 당황한 듯 시선을 피하며 말했다. 아, 네, 근데 방금 건 잘 모르겠네요. 착각일 수도 있어요. 제가 착각했는지 아닌지는 제가 알아요. 수경의 말투는 단단했고 직원은 더 말하지 못한 채 고개만 끄덕였다. 그 순간 상담실 문이 열리며 오 원장이 들어왔다. 어머님, 혹시 무슨 문제 있으세요? 표정은 여전한 미소였지만 눈빛은 냉기처럼 차가웠다. 수경은 이미 마음속에서 결론을 내리고 있었다. 여긴 절대 어머니를 들릴 곳이 아니다. 그리고 이제 남은 건 지연과 반드시 접촉해 진실을 확인하는 것뿐이었다. 상담실을 나서며 수경은 마음을 굳혔다. 이제 더는 안 봐도 된다. 여기엔 뭔가 있다. 오 원장은 계속 부드러운 말투로 뒤를 따라오며 말했다. 어머님, 불편하신 점 있으시면 바로 말씀 주세요. 저희는 가족분들 편하게 하지만 그 친절함이 더 이상 위로가 아니었다. 오히려 조금만 더 가까이 끌어들여 결정하게 만들겠다는 의도가 들릴 뿐이었다. 복도를 지나 정문 쪽으로 향하는 동안 수경은 끊임없이 뒤를 힐끗 확인했다. 아까부터 따라붙던 남직원은 보이지 않았지만 어딘가에서 눈길이 계속 느껴지는 듯했다. 어머님, 오늘도 상담 도와드린 유 간호사입니다. 유 간호사가 갑자기 옆에 나타나 공손히 인사했다. 수경은 예의 있게 고개를 끄덕였지만 깊은 이야기를 하고 싶은 마음은 전혀 없었다. 아, 네, 오늘은 볼 만큼 봤습니다. 유 간호사가 짧게 망설이다가 말했다. 혹시 어르신 입소는 언제쯤 생각 중이신가요? 수경은 가볍게 웃으며 말했다. 아직 확답할 수는 없어요. 가족들과 더 상의해야 해서요. 그 말을 들은 유 간호사의 표정이 아주 잠시 굳었다. 그러나 곧 미소가 돌아왔다. 네, 물론입니다. 다만 이번 주 안으로만 결정해 주시면 좋습니다. 방이 정말 빨리 차요. 또 서두르는 말 또 압박. 수경은 더 말하지 않았다. 그저 알겠습니다. 하고 짧게 끝냈다. 정문 근처에 다다르자 갑자기 등 뒤에서 작은 소리가 들렸다. 수경아, 익숙한 목소리였다. 수경이 뒤돌아보자 지연이 양옆을 살피며 벽 뒤에 숨어 있었다. 눈빛은 촉촉했고 숨은 가빠 보였다. 지연아, 너 왜? 수경이 다가가려 하자 지연은 손을 들어 조용히 막았다. 여기 오래 있지 마. 나중에 요양원에서 조금 떨어진 카페로 와. 오늘 꼭 다급한 속삭임이었다. 지연아, 무슨 일이야? 너 괜찮아?
지연은 고개를 저으며 말했다. 아니야, 나 괜찮지 않아. 너도 아니야. 여기 들어오면 안 돼. 절대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오 원장의 목소리가 복도 뒤에서 들려왔다. 지연 씨? 어디 계십니까? 지연의 얼굴은 순식간에 굳었고 그녀는 아무 말 없이 벽 뒤로 몸을 숨기고 사라졌다. 수경은 마지막으로 정문을 바라보며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확인 끝. 이제 지연을 만나야 해. 그리고 문을 나서는 순간 수경은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자신의 발걸음을 느꼈다. 요양원을 빠져나온 수경은 숨을 길게 내쉬며 휴대폰을 꺼냈다. 지연이 남긴 말이 계속 귓가에 맴돌았다. 오늘 꼭 요양원 근처 카페로 와. 그 절박한 목소리는 단순한 걱정이나 오해가 아니었다. 누가 봐도 구해달라는 신호였다. 수경은 떨리는 손으로 연락처를 열었다. 지연 번호가 그대로일까? 고등학교 단톡방에서 옛 친구들 번호를 받은 적이 있었고 그중 지연의 번호도 저장돼 있었다. 수경은 전화를 걸었다. 전화를 받을까? 신호음이 길게 울렸다. 포기하려던 순간 수경아, 지연의 목소리였다. 하지만 숨소리가 가빠 있었고 주변의 사람 눈치를 보는 듯했다. 지연아, 너 어디야? 카페 오는 거 맞지? 응, 근데 조심해서 와나. 오래 얘기 못해. 괜찮아. 나 지금 바로 갈게. 전화를 끊은 뒤 수경은 택시를 잡으려다 문득 생각이 떠올랐다. 혹시 애들한테도 말해야 하나? 아니야. 지금은 아니야. 재민과 소영이 너무 서두르는 모습을 보며 수경은 이 일이 가족끼리 의논할 문제가 아니라는 걸 직감했다. 근처 카페에 도착하니 창가 구석자리에서 지연이 작은 종이컵을 두 손으로 감싸쥔 채 앉아 있었다. 얼굴은 어제보다 더 창백했고 눈밑은 어두운 그림자처럼 파여 있었다. 수경이 조심스레 다가가며 말했다. 지연아, 너 왜 그래?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뭐가 있는 거야? 지연은 고개를 숙인 채 떨리는 손으로 컵을 내려놓았다. 수경아, 나 누구에게도 말 못했던 거 있어. 목소리는 낮았지만 그 안에는 두려움과 포기가 뒤섞인 기운이 짙게 배어 있었다. 수경은 숨을 고르며 말했다. 지연아, 너 나랑 얼마나 오래된 사이야? 솔직하게 말해줘. 너 어제 나한테 왜 그런 쪽지 준 거야? 지연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그리고 그 눈빛 속에는 이제는 더 숨기지 않겠다는 결심이 비치고 있었다. 수경아, 나 여기서 너무 많은 걸 봤어. 그 말과 함께 어두운 진실이 드디어 열리기 시작했다. 지연은 손가락을 맞물고 몇 번이나 풀었다 조였다 하며 숨을 고르고 있었다. 수경은 그녀가 말할 준비가 되어가는 것을 기다리며 조용히 물컵을 앞으로 밀어줬다. 잠시 후 지연이 낮은 목소리로 말을 꺼냈다. 수경아, 나 사실 여기서 일한 지 꽤 됐어. 얼마나? 거의 2년. 수경의 눈이 커졌다. 근데 어제는 신입처럼 소개하던데? 지연은 씁쓸하게 웃었다. 그러니까 이상한 거야. 원장은 내가 누군지 다 알면서도 신입이라고 말했지. 수경의 심장이 한 번 크게 내려앉았다. 그게 무슨 뜻이야? 난 여길 나가야 하는 사람이거든. 지연은 목을 축이며 이어 말했다. 처음엔 그냥 평범한 요양원인 줄 알았어. 근데 어느 날 치매 초기 환자 한 분이 이상한 서류에 사인을 하고 나서 며칠 뒤 갑자기 사라졌다고? 응, 가족들은 요양원 측에서
전원 조치했다고 들었대. 그런데 기록이 없었어. 수경은 손끝이 차갑게 식는 걸 느꼈다. 지연은 턱을 살짝 떨며 계속 말했다. 내가 회계팀 일 도와준 적 있었거든. 그때 입소자 재산 관련 장부를 보게 됐어. 집, 예금, 보험, 심지어 그분 명의, 통장 거래 내역까지. 수경은 숨을 들이켰다. 그걸 왜 요양원이 가지고 있어? 그러니까 문제지. 원장은 보호자 요청으로 관리해주는 것이라고 했지만 대부분은 그걸 모르는 가족들이었어. 지연의 목소리가 흔들렸다. 그리고 그때부터 이상한 일이 너무 많았어. 특정 환자들은 약을 평소보다 두세 배씩 맞았고 깨어 있어야 할 시간에도 대부분 잠들어 있었고. 수경은 손끝을 꽉 쥐었다. 그래서 너 나를 못 본 척했던 거구나. 지연은 맥 빠진 얼굴로 고개를 끄덕였다. 응, 솔직히 나 지금도 무서워. 여기서 일하면서 나도 감시받고 있어. 어제 너 보면서 말해야 한다고 생각했는데. 지연은 조용히 수경이 손등 위로 손을 올렸다. 내 어머니 같은 분들 절대 들어오면 안 돼. 나 한 명 때문에 끝날 일이 아니야. 너무 많은 걸 봤어. 그 말은 거의 절규에 가까웠다. 수경은 깊은 숨을 들이쉬며 단호하게 말했다. 지연아, 더 말해줘. 지금 내가 겪은 걸 전부 알아야 해. 지연은 작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다음 순간 그녀는 2년 동안 쌓여온 실체를 꺼낼 준비를 하고 있었다. 지연은 주변을 다시 한번 살핀 뒤 몸을 앞으로 기울였다. 목소리는 낮았지만 그 안에는 오래 눌러온 공포와 죄책감이 뒤섞여 있었다. 수경아, 내가 여기서 본 건 단순한 관리 소홀이나 직원 문제 같은 게 아니야. 이건 구조적인 문제야. 조직적으로 움직여. 수경은 숨을 고르며 고개를 끄덕였다. 천천히 말해. 나 듣고 있어. 지연은 손끝을 꽉 쥐었다가 풀며 말을 이어갔다. 나 원래는 간호사였어. 환자 상태 기록하고 약 투약하는 기본 업무 했지. 그런데 어느 날 치매 초기였던 한 할머니가 갑자기 서류에 사인하도록 끌려가는 걸 봤어. 사인? 응, 그분은 정신이 온전했는데 며칠 동안 계속 같은 약을 맞더니 말수가 줄고 표정이 없어지고 그러더니 결국 그 서류에 도장을 찍었어. 수경의 숨이 멎는 듯했다. 그게 무슨 서류였는데? 지연은 입술을 깨물며 말했다. 재산위임 동의서, 보험 수익자 변경 서류, 그리고 어떤 건 가족들도 모르는 대리 권한 문서였어. 수경은 손바닥에 차갑게 식은 기운이 퍼지는 걸 느꼈다. 근데 더 충격적인 건 그분이 서류에 도장 찍고 며칠 지나지 않아 방에서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는 거야. 요양원에서는 다른 시설로 옮겼다고 했는데 서류도 기록도 아무것도 없었어. 지연의 목소리는 점점 더 떨리고 있었다. 나 그때 회계팀 서류 정리 일을 도운 적이 있어. 그때 장부를 봤어. 입소자 이름 옆에 체크된 항목들, 재산 현황, 주택 보유 여부, 보험 가입 내역, 그리고 뒤편에는 변경 여부, 위임 확보, 자산 이동 진행 같은 메모가 붙어 있었어. 수경의 입술이 바짝 말라붙었다. 너 그걸 원장한테 말했어? 지연은 고개를 천천히 저었다. 말했지. 그랬더니 오 원장이 날 불러서 말했어. 안 보던 게 좋습니다. 기록도 그대로 두세요. 그 다음부터 나를 감시하는 눈들이 붓기 시작했어. 수경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다. 지연은 눈가에 깊은 그늘을 들이우며 말했다. 며칠 지나지 않아
원장이 나를 다른 부서로 돌렸고 누가 내 사물함을 뒤졌는지 내가 정리한 기록을 전부 가져갔더라. 그리고 이상하게 약 투약 일정이 바뀌기 시작했어. 투약량을 2배, 3배로 늘리는 지시가 내려왔고 왜 그런지 묻는 직원들은 전부 다른 병동으로 보내지거나 그 다음 날부터 안 보였어. 지연은 손을 떨어뜨리며 말했다. 수경아, 난 이곳에서 너무 많은 걸 봤어. 그런데 누구도 믿어주지 않았어. 너는 내 엄마는 절대 이곳에 오면 안 돼. 지연의 눈빛이 흔들렸지만 그 안에는 분명한 절박함이 있었다. 수경은 숨을 들이마시며 조용히 말했다. 지연아, 더 말해줘. 너 혼자 묻어두기엔 너무 큰일이다. 그리고 지연은 마지막 결심을 굳힌 듯 고개를 세게 끄덕였다. 이제 숨겨온 핵심 증거가 나올 차례였다. 지연은 떨리는 손으로 가방을 뒤적였다. 지퍼 소리가 지나치게 크게 느껴질 만큼 두 사람 사이의 공기는 팽팽히 긴장돼 있었다. 잠시 후 지연은 얇은 서류 봉투 하나를 꺼내더니 조심스럽게 수경 쪽으로 밀었다. 이거 나 혼자 갖고 있으면 언젠가 없어질 것 같아서 너한테 주려고 모아둔 거야. 목소리는 낮았지만 그 안에는 오래 버텨온 사람의 절박함이 분명히 담겨 있었다. 수경은 손끝으로 봉투를 만지며 조심스레 물었다. 이 안에 뭐가 들어있는데? 지연은 작게 숨을 들이켰다. 약물 투약 기록표, 변조된 라이너, 입소자 재산동의서 사본, 그리고 회계실에서 몰래 복사해둔 자산이동, 내역표까지 다 있어. 수경의 눈이 흔들렸다. 지연아, 너 이런 거 가지고 있으면 위험한 거 아니야? 지연은 씁쓸하게 웃었다. 이미 위험하지. 아는 적이 없었어. 그래도 이걸 누군가는 봐야 하잖아. 그동안 갑자기 사라진 할머니들, 잠에서 못 깨어나던 분들, 나 아직도 얼굴이 생생해. 수경은 손바닥을 더 세게 말아쥐었다. 봉투는 따뜻했지만 그 안에 든 내용은 차갑고 무거웠다. 지연이 다시 조용히 말을 이었다. 원장은 완벽하게 보여. 서류도 말투도 전문가처럼 행동해. 근데 내부에서 일하는 우리는 알아. 이건 돌봄이 아니야. 이건 표적을 정하고 천천히 잠식하는 작업 같은 거야. 수경의 눈동자가 서서히 흔들렸다. 그래서 나한테 쪽지를 준 거야? 응, 너희 가족이 너무 빨리 움직였어. 며느리 소영 씨가 어제 질문하던 거, 솔직히 말하면 그건 초보 보호자가 할 수 있는 질문이 아니었어. 수경은 깊은 숨을 들이쉬었다. 소영이 이미 알고 있었다는 건가? 머릿속이 순식간에 복잡하게 얽혔다. 지연은 마지막으로 봉투를 꼭 쥔 수경이 손 위에 자신의 손을 포개며 말했다. 이제 너 혼자 할 수 없는 일이야. 남편분에게라도 꼭 보여줘. 그리고 절대 혼자 다시 들어가지 마. 그 말은 거의 간청에 가까웠다. 수경은 고개를 천천히 끄덕이며 말했다. 알겠어. 나 절대 그냥 넘기지 않을게. 지연은 눈을 감았다가 떠올리며 마지막으로 말했다. 수경아, 제발 너라도 다치지 마. 카페 창밖으로 바람이 스치듯 지나갔고 그 바람처럼 두 사람의 말 없는 결의가 하나의 흐름으로 맞물렸다. 집에 돌아온 수경은 현관문을 닫자마자 깊게 숨을 들이쉬었다. 지연이 건넨 봉투의 무게가 손안에서 묵직하게 느껴졌고 그 안에 담긴 이야기들이 계속 귓가에서 진동했다. 거실에서 TV를 보던 태식이 수경의 표정을 보자마자 일어나 다가왔다. 수경아, 무슨 일 있었어?
얼굴이 안 좋아. 수경은 신발도 벗기 전에 봉투를 꺼내들며 말했다. 태식 씨 이거 좀 봐야 해. 둘은 식탁에 마주 앉았다. 봉투를 열자 복사된 문서, 뭉치와 투약 기록표가 눈앞에 펼쳐졌다. 태식은 한 장 한 장 넘기며 얼굴이 굳어졌다. 이게 뭐야? 이게 진짜 요양원 문서야? 지연이가 준 거야. 2년 동안 모아뒀던 거래. 태식은 믿기지 않는다는 듯 다시 문서를 들여다보았다. 약 투약량이 말이 안 되는데? 이건 거의 사람을 매일 재우겠다는 거잖아. 재우는 게 아니라 통제하는 거겠지. 태식은 한숨을 크게 내쉬며 말했다. 수경아, 이거 그냥 우리끼리 알고 넘어갈 일이 아니다. 이건 큰일이야. 수경은 이미 결심한 듯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서 당신한테 먼저 말하는 거야. 어머니를 절대 그곳에 들이면 안 돼. 그리고 애들한테도 보여줘야 해. 그냥 감정 싸움이 아니라 사실을 알아야 해. 그때 방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다. 재민이 거실로 걸어 나오며 물었다. 엄마, 아빠 무슨 얘기하세요? 분위기가 왜 이래요? 곧이어 소영도 뒤따라 나왔다. 어머니, 어디 다녀오셨어요? 연락도 안 되고. 수경은 두 사람을 천천히 바라보았다. 그리고 그 시선엔 분명히 말하지 않아도 느껴지는 단단한 의지가 있었다. 잘 됐네. 너희 둘도 같이 앉아봐. 이제 우리 가족이 같이 봐야 할 게 있어. 태식은 문서를 정리해 식탁 가운데로 옮겨 놓았다. 재민과 소영은 서로 눈치를 보며 자리에 앉았다. 수경은 봉투를 가리키며 조용히 말했다. 이 안에 너희가 반드시 알아야 할 진실이 들어있다. 곧이어 펼쳐질 대면의 순간 본격적인 갈등이 시작되고 있었다. 재민과 소영은 식탁 위에 펼쳐진 서류들을 바라보며 표정을 굳혔다. 수경은 두 사람이 시선을 확인한 뒤 천천히 입을 열었다. 이거 오늘 지연이가 준 거야. 너희가 생각하는 그런 요양원이 아니야. 재민이 눈썹을 찌푸렸다. 엄마, 또 너무 걱정하시는 거 아니에요? 요양원은 원래 서류도 많고 절차도 복잡해요. 수경은 한 장을 집어들며 조용히 말했다. 그럼 이건 뭐냐? 투약량 기록인데 일반적인 양의 두세 배야. 심지어 이유도 안 적혀 있어. 태식도 한 장을 넘기며 말했다. 여기 야간 안정, 목적이라는 말만 반복돼. 이건 환자 안정이 아니라 그냥 잠들게 하는 거야. 소영은 여전히 믿기 힘든 듯 억지로 웃으며 말했다. 어머니, 요양원은 어르신들 케어해야 하니까 잠을 못 주무시는 분들한텐 약을 좀 더 쓰기도 해요. 수경은 단호하게 말했다. 소영아, 내 말 이해해. 근데 이건 조금 더가 아니라 의도적으로 재우는 양이야. 재민은 문서 뭉치를 한참 들여다보다가 불편한 듯 몸을 뒤로 젖혔다. 그래도 이게 진짜인지 어떻게 알아요? 사본이면 위조될 수도 있고 그래서 더 봐야지. 수경이 그의 말을 끊으며 말했다. 여기 봐, 재산 관련 서류들. 이건 가족도 모르게 위임받은 흔적이야. 게다가 지연이가 회계팀에서 본 장부 내용까지 말해줬어. 소영의 얼굴이 순간 하얗게 굳었다. 재산 서류요? 그래, 집, 예금, 보험, 가족 허락 없이 건드리면 안 되는 것들. 태식도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너희도 직접 봐야 한다. 의심이 아니라 사실일 수도 있으니까. 재민은 답답한 듯 이 말을 짚으며 말했다. 아빠, 엄마. 이렇게까지 말하면 우리 보고 뭘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수경은 깊게 숨을 들이쉬며
차분히 말했다. 내가 바라는 건 하나야. 우리가 감정으로 결정하지 말고 사실을 확인하러 같이 가자는 것. 지연이도 위험 감수하고 도와준 거야. 소영은 잠시 말이 없었다. 눈은 문서 위를 맴돌았고 손끝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그 떨림 속에 알고 있는 듯한 기색이 스쳤다. 그러나 수경은 더 몰아붙이지 않고 조용하면서도 단단한 목소리로 말했다. 우리 함께 다시 가보자. 확실하게 보기 전엔 아무도 판단하지 말자. 네 사람을 둘러싼 공기는 무겁고 팽팽했지만 서서히 다음 장면으로 넘어갈 결심의 기류가 만들어지고 있었다. 소영은 한동안 말이 없었다. 문서를 손끝으로 천천히 넘기며 표정이 점점 굳어지고 숨소리는 얕아지고 있었다. 소영아 수경이 부드럽게 부르자 소영은 갑자기 말을 뱉듯 내뱉었다. 저기요, 어머니 저보고 지금 이걸 믿으라는 말씀이세요? 재민이 옆에서 조심스럽게 말했다. 소영아, 일단 듣고 보니까 더 이상하잖아. 소영의 목소리가 조금 높아졌다. 세상에 이런 요양원이 어디 있어요? 이렇게 큰 시설이면 시스템이 다 갖춰져 있을 텐데 왜 지연 씨 한 사람 말만 듣고 이렇게 난리를 피우는 거예요? 수경은 흥분하지 않고 차분하게 말했다. 소영아, 난 지연이 말만 믿으라는 게 아니야. 내가 직접 봤어. 투약량이 비정상이었고 CCTV도 멈춰 있었고 원장도 설명을 피했어. 소영은 입술을 꽉 깨물며 눈을 돌렸다. 그냥 실수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 항상 나쁜 쪽으로만 생각하지 마세요. 그 말을 듣는 순간 태식이 조용히 나서며 말했다. 소영아, 너도 느꼈잖아. 어제 상담 받을 때도 뭔가 이상했어. 너무 빨리 계약하라고 하더라. 소영의 표정이 삐걱 흔들렸다. 그건 그냥 좋은 기회니까 그랬던 거죠. 자리 없어지면 후회할까봐. 저는 그게 수경은 한 박자 기다렸다가 조용히 말했다. 소영아, 너 어제 그 시설 처음 가본 거 맞니?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소영의 어깨가 아주 미세하게 움찔했다. 재민도 순간 소영을 쳐다봤다. 소영아, 혹시 재민이 조심스럽게 묻자 소영은 바로 고개를 숙이며 말을 잘라냈다. 아니에요. 처음이었어요. 처음이니까 잘해드리고 싶은 마음뿐이었어요. 그러나 목소리엔 떨림이 분명했다. 수경은 그 떨림을 알아챘지만 추궁하진 않았다. 대신 더 단단하게 말했다. 좋아. 내 말이 맞는지 내일 가서 다시 보면 돼. 우리 네 사람이 같이 가서 똑같은 걸 보고 똑같은 설명 듣고 그때 결정하자. 재민은 이번엔 길게 숨을 내쉬며 말했다. 엄마 말이 맞다. 확실히 보고 얘기해야겠어. 소영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고 그 침묵 속에서 표정만 복잡하게 흔들리고 있었다. 그 눈빛엔 두려움, 미안함, 그리고 감춰진 비밀까지 여러 감정이 뒤섞여 있었다. 수경은 마지막으로 조용히 말했다. 소영아, 너를 의심하고 싶은 게 아니야. 그냥 우리 모두가 안전해야 하잖아. 그 말에 소영의 눈가가 아주 살짝 붉어졌다. 가족 전체의 긴장이 절정에 이르며 마지막 전환을 향해 움직이고 있었다. 긴 침묵이 내려앉은 거실에서 수경은 아이들 얼굴을 차례대로 바라보았다. 재민의 얼굴엔 복잡한 책임감이, 소영의 눈가엔 혼란과 두려움이 섞여 있었고 태식은 무거운 시선으로 서류들을 지켜보고 있었다. 수경은 손을 천천히 모으며 말했다. 우리 서로 다른 생각할 수 있어.
그건 이해하지만 어머니 문제는 누구 하나 마음 편한 선택으로 결정할 수 있는 게 아니야. 재민이 조용히 입을 열었다. 엄마 말대로 다시 가보자. 내가 보기엔 분명히 이상한 부분이 있어. 소영은 고개를 숙인 채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저도 다시 볼게요. 제가 잘못 생각한 걸 수도 있고 어머니가 말씀하신 부분도 무시할 수는 없으니까요. 수경은 고개를 끄덕였다. 고마워. 내가 바라는 건 그거야. 우리가 똑같은 걸 보고 판단하는 것. 태식이 나지막하게 덧붙였다. 어차피 계약하려면 다시 상담해야 해. 그때 정확히 확인하면 되지. 소영은 조심스레 숨을 들이마시며 말했다. 근데 내일 가면 혹시 지연 씨는? 수경은 단호하지만 부드럽게 말했다. 지연이는 나온다고 했어. 단 오늘처럼 눈치 보면서 얘기해야 할지도 몰라. 우린 그냥 그녀가 보여주는 부분만 정확히 보면 돼. 재민이 의자를 살짝 밀며 결심한 듯 말했다. 엄마, 아빠 내일 같이 가요. 이제 피하지 말고 확실히 확인합시다. 이 말이 떨어지는 순간 소영도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네, 저도 갈게요. 수경은 마음속 깊이 얽혀있던 긴장이 조금 풀리는 걸 느꼈다. 가족 전체가 한 방향을 보기 시작한 것만으로도 앞으로 나아갈 길이 조금은 명확해진 느낌이었다. 좋아. 내일 오전에 바로 가자. 태식이 정리하듯 말하자. 네 사람 모두 작은 숨을 내쉬었다. 소영이 조심스럽게 말했다. 그럼 오늘은 조금만 더 얘기하고 자요. 저도 솔직히 어제 상담 때 뭔가 이상하긴 했어요. 근데 그냥 사소한 거라고 넘겼는데 수경은 그녀의 말을 끊지 않고 그저 들어주었다. 이건 싸움이 아니라 같이 맞서야 하는 문제였기 때문이다. 그렇게 갈등이 완전히 해결된 건 아니었지만 네 사람은 드디어 같은 자리에 앉아 같은 방향을 보고 있었다. 그리고 이 조심스러운 연대가 본격 대결로 이어질 준비를 하고 있었다. 다음 날 아침 네 사람은 말없이 차에 탔다. 라디오도 켜지지 않았고 창문 너머로 스치는 풍경도 아무도 바라보지 않았다. 단지 하나 확인한다는 목표만이 묵직하게 흐르고 있었다. 요양원에 도착하자 어제와는 전혀 다른 공기가 느껴졌다. 정문 앞에 서 있는 안내 직원들은 지나치게 굳은 표정을 하고 있었고 눈빛은 계속 네 사람을 오르락 내리락 훑었다. 수경은 조용히 말했다. 봐. 어제랑 다르지. 재민도 작은 목소리로 대꾸했다. 맞아요. 어제보다 뭔가 긴장돼 보여. 건물 안으로 들어서자 프런트 직원은 당황한 듯 자리에서 벌떡 일어섰다. 어제 상담 오셨던 분들이시죠? 오늘 다시 오신 건가요? 태식이 담담하게 말했다. 추가로 확인할 게 있어서요. 원장님 계시죠? 직원의 눈이 흔들렸다. 원장님이 지금 회의 중이라 우린 기다릴게요. 수경의 말은 단호했다. 직원은 당황한 얼굴로 전화를 몇 번이나 걸었고 그 사이 복도 끝에서 실장으로 보이는 중년 남자가 빠르게 걸어왔다. 아, 어제 상담받으셨던 분들이죠? 어떤 부분이 더 필요하신가요? 말투는 친근했지만 표정은 굳어 있었다. 마치 왜 다시 왔지? 라고 묻는 것 같은. 소영이 먼저 나섰다. 어제 상담 때 설명이 조금 부족했던 것 같아서요. 몇 가지 다시 보고 싶습니다. 실장의 눈이 짧게 흔들렸다. 네, 그럼 다시 투어 도와드릴게요. 그러나 그 순간 수경은 복도 끝에서 지연이 고개를 살짝 내밀고 있는 것을 발견했다.
눈빛은 조심해라고 말하고 있었고 그 눈 아래는 밤새 잠들지 못한 사람의 흔적이 분명했다. 수경은 마음속으로 짧게 속삭였다. 지연아, 오늘은 우리가 같이 끝내자. 실장은 최대한 자연스러운 척했지만 그가 손에 든 태블릿을 몇 번이나 쥐었다 놓았다 하는 모습은 숨길 수 없었다. 그들의 긴장, 직원들의 눈치, 지연의 초조한 손짓, 모든 징후는 단 하나를 가리키고 있었다. 요양원은 이미 뭔가를 알고 있다는 사실, 그리고 네 사람은 이제 더 이상 물러서지 않을 준비가 되어 있었다. 투어가 시작되자 실장은 어제와 비슷한 설명을 늘어놓기 시작했다. 여기는 저희 시설의 휴게 라운지고요. 저쪽은 프로그램실입니다. 어르신들이 편안하게 지내실 수 있도록. 그 말투는 분명 어제와 똑같았지만 속도만은 미묘하게 더 빨랐다. 마치 빨리 끝내고 돌려보내고 싶다는 듯한 서두름이 느껴졌다. 수경은 설명을 끊지 않았다. 대신 조용히 뒤에서 지켜보고 있었다. 그리고 투어가 끝날 무렵 수경은 실장에게 가볍게 말했다. 혹시 상담실에서 서류 다시 보여주실 수 있나요? 실장의 표정이 굳었다. 어제 다 안내드리지 않았나요? 새로운 서류는 없는 걸로. 새로운 걸 보려는 게 아니라 어제 본 걸 다시 확인하고 싶어서요. 실장은 엷은 웃음을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잠시만요. 상담실에 들어서자 원장이 이미 기다리고 있었다. 어제와 달리 표정이 훨씬 경직되어 있었다. 어제 상담 충분히 드린 걸로 알고 있었는데 혹시 더 필요하신 부분이 있으신가요? 태식이 먼저 자리에서 일어나 서류 봉투를 꺼냈다. 원장님, 이거 좀 설명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실장은 그 봉투를 보는 순간 손끝이 바짝 굳어졌다. 원장이 태어난 척 서류를 집어들었다. 이게 어디서. 수경이 차분하게 말했지만 말투만큼은 단단했다. 저희가 직접 확인한 자료들입니다. 표기의 방식도 서체도 여기 시설에서 사용하는 것과 동일합니다. 원장의 눈빛이 아주 잠깐 흔들렸다. 그러나 곧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일부 오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약 투약량은 환자 상태에 따라 다를 수 있고, 그럼 이건 뭔가요? 소영이 약 투약표를 가리켰다. 같은 환자에게 야간 안정 목적으로 3일 연속 동일한 시간에 동일한 용량을 투여한 기록. 그것도 2배 이상으로. 원장의 얼굴이 굳어졌다. 재민도 한 장을 꺼냈다. 그리고 이건 입소자 재산위임 동의서. 가족 서명이 없는데 누가 이렇게 작성한 겁니까? 실장은 대답을 피하려고 태블릿 화면을 건드렸지만 손끝이 계속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태식이 조용히 말했다. 원장님, 저희가 예민하게 구는 게 아닙니다. 확인할 건 확인해야죠. 어머니를 모시려고 한 곳이니까요. 원장은 잠시 말을 잃었다. 그리고 억지 미소만 남긴 채 말했다. 조금만 시간 주시겠습니까? 제가 내부 확인을 하고. 그러나 수경이 그 말을 끊었다. 아니요, 지금 확인해 주세요. 우린 기다릴 수 있습니다. 상담실 공기는 단숨에 얼어붙었다. 네 사람의 시선은 단단했고 원장과 실장은 마치 숨이 막힌 듯 깊은 침을 삼켰다. 그리고 바로 다음 순간 요양원의 가면이 조금씩 벗겨지기 시작했다. 원장과 실장이 상담실을 빠져나가자 공기는 적막하게 가라앉았다. 종이 냄새와 긴장만이 식탁 위에 깔려 있었다. 소영은 문이 닫히는
걸 보고 난 뒤 그제야 크게 숨을 들이쉬었다. 그 손끝이 조용하게 떨리고 있었다. 재민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소영아, 너 괜찮아? 소영은 대답을 바로 하지 못하고 문서를 다시 꺼내 들었다. 이게 다 사실이면 우리가 어머니를 이런 곳으로 보내려고 했다는 거잖아요. 목소리는 낮았지만 그 안엔 스스로를 향한 죄책감이 깊게 묻어 있었다. 수경은 그녀를 다그치지 않았다. 소영아, 누구도 너를 탓하는 거 아니야. 우린 그냥 몰랐던 거지. 그러나 소영은 고개를 흔들었다. 아니에요. 저 솔직히 말하면 어제 상담할 때부터 뭔가 이상했어요. 근데 그냥 제가 예민한 줄 알고 마음속에서 계속 이런 시설은 다 이렇겠지라고 넘겼어요. 재민도 조용히 고백하듯 말했다. 나도 그래, 엄마가 힘들어 하시는 걸 보니까 솔직히 쉽고 편한 선택만 생각했던 것 같아. 엄마한테 너무 부담 주고 싶지 않아서. 소영은 눈을 감으며 말했다. 근데 우리가 편해지려고 어머니가 어떤 상황에 놓일지 생각 못했어요. 만약 어제 계약했다면 지금 생각하면 너무 무서워요. 태식이 부드럽게 말했다. 이제라도 알게 됐잖아. 지금 우리가 이렇게 서류 보고 얘기하는 이유가 뭐겠어. 가족이니까 같이 맞서려고 그러는 거지. 소영은 그 말을 듣고도 쉽게 고개가 들리지 않았다. 그녀는 두 손으로 문서를 가만히 쥐며 말했다. 저 어제부터 계속 마음이 불편했어요. 근데 제가 말을 꺼내면 그냥 제가 못된 며느리 되는 것 같아서. 수경은 이번엔 확실하게 말했다. 그런 생각하지 마. 너는 우리 가족이야. 잘못된 선택을 피하려고 하는데 그걸 누가 탓하겠니? 소영의 손이 더 세게 떨렸고 재민은 조용히 그녀의 어깨에 손을 올려놓았다. 우리 같이 하자. 엄마 말 듣길 잘한 거야. 그 순간 소영은 아주 작은 숨을 떨며 고개를 숙였다. 말은 없었지만 그 표정엔 잘못했어요 라는 말보다 더 깊은 의미가 담겨 있었다. 수경은 마음이 아리면서도 이제 가족이 같은 방향을 보기 시작했다는 사실에 작은 희망이 생겼다. 그리고 바로 그때 문이 다시 열리며 원장이 들어오고 있었다. 마지막 돌파구가 서서히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한 순간이었다. 문이 열리자 원장과 실장이 거의 동시에 들어왔다. 표정은 처음 봤을 때의 침착함과는 전혀 달랐다. 서류를 다시 확인하고 왔다는 말과 달리 그들의 얼굴에는 뭔가 감춰지지 않는 긴장과 당황이 분명히 맺혀 있었다. 원장은 억지로 미소를 유지하며 말했다. 죄송합니다. 내부에서 확인을 좀 하다 보니 시간이 걸렸습니다. 근데 아까 보여주신 서류는 아마도 오래된 자료거나 저희 시설의 공식 문서가 아닐 가능성이 높습니다. 수경은 곧바로 말했다. 그럼 공식 문서를 지금 보여주세요. 실장의 눈이 크게 흔들렸다. 아, 지금은 보관실 잠금 때문에. 아까는 바로 열어주셨잖아요. 태식의 차분하지만 단단한 한마디가 실장의 말끝을 꺾었다. 원장은 목소리를 낮춰 말했다. 보호자분들께서 너무 예민하게 받아들이시는 것 같네요. 이 정도 규모의 시설이면 오해할 요소들도 많습니다. 그러자 재민이 조용한 목소리로 말을 덧붙였다. 오해라기엔 설명이 안 되는 부분이 너무 많네요. 소영도 용기를 내어 문서를 가리켰다. 이 투약표 환자 상태 기록도 없고 서명도 없고 이유도 없고 이게 정상이라고요? 원장은 얼굴이 붉어졌다. 그건 간호팀에서 임시로 작성한 것 같고. 그럼 간호팀 불러주세요.
수경의 목소리는 흔들림이 없었다. 실장은 태블릿을 잡고 허둥지둥 화면을 넘기며 말했다. 지금은 근무 교대 시간이라 발언은 어렵고 상황이 이 정도면 교대가 중요한 겁니까? 태식의 말투가 조금 더 단단해졌다. 우리 어머니를 맡길 곳인데요. 그 순간 원장에 억눌러 오던 감정이 튀어나왔다. 보호자분들이 이렇게 나오시면 저희도 더 이상 대응이 어렵습니다. 시설을 믿지 못하시겠다면 수경이 침착하게 끼어들었다. 맞아요, 믿지 못하겠어요. 그래서 지금 경찰 부르려고 합니다. 상담실 공기가 그 말 안 줄에 완전히 얼어붙었다. 실장은 그제야 손을 든 채 말했다. 잠깐만요, 잠깐만요. 경찰은 왜 이유는 간단합니다. 수경은 봉투를 손에 올려놓고 말했다. 여기 있는 서류들, 그리고 어제와 오늘, 우리가 직접 본 것들, 설명할 수 없는 게 너무 많아요. 그걸 명확히 확인하려면 전문기관이 나서는 게 맞겠죠. 원장은 잠시 말을 잃었다. 입술만 몇 번 달싹거렸다. 재민이 조용히 뒤에서 말했다. 엄마, 전화해요. 지금 바로. 수경은 숨을 고르고 휴대폰을 꺼냈다. 그 순간 원장과 실장의 얼굴이 동시에 굳었다. 그리고 실장은 작게 중얼거렸다. 잠깐만요. 이건 진짜 문제가 커지는데. 그 말은 변명도 아니었고 그저 들켜버린 사람이 본심에 가까웠다. 이제 숨길 것도 돌릴 것도 없었다. 가족은 마침내 결정을 내렸다. 경찰 부르겠습니다. 수경이 휴대폰을 꺼내 일일이에 전화를 거는 동안 원장과 실장은 서로 눈빛을 주고받으며 어떻게든 상황을 되돌려 보려는 듯 허둥지둥 움직였다. 보호자분, 잠시만요. 신고까지는 너무 과한 조치 아닙니까? 원장의 말투는 처음에 여유와 완전히 달랐다. 수경은 짧게 대답했다. 이건 과한 게 아니라 당연한 조치죠. 통화가 끝나고 10분도 지나지 않아 복도 끝에서 경찰들의 발걸음 소리가 들렸다. 2명의 경찰이 상담실 앞에 도착하자 직원들은 당황한 표정으로 복도를 얼어붙은 듯 지켜보고 있었다. 여기 신고하신 분? 경찰이 물었고 수경은 조용히 손을 들었다. 네, 저희입니다. 시설 운영과 관련해서 확인해야 할 게 있습니다. 경찰은 태식이 내민 서류를 넘겨보며 표정이 굳어졌다. 투약 기록 왜 사유가 없죠? 그리고 이건 보호자 서명이 없는 위임서네요. 원장이 급하게 끼어들었다. 그건 다 오해입니다. 확인이 덜 된 서류고. 경찰은 차갑게 말을 자르며 말했다. 확인 덜 된 서류가 환자 기록실에 있으면 더 문제죠. 실장은 더 이상 표정을 숨기지 못했다. 아, 이건 내부 정리가. 내부 정리는 경찰서 가서 설명하세요. 경찰의 말에 실장은 입술을 깨물었다. 그 즈음 복도 끝에서 조심스럽게 다가오는 사람이 있었다. 바로 지연이었다. 그녀는 경찰을 보자 마치 오래 숨겨온 숨이 터져나오는 듯 작게 숨을 내쉬었다. 저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지연이 한 걸음 앞으로 나섰다. 원장이 급하게 소리쳤다. 지연 씨, 지금 그럴 때가 아닙니다. 직원으로서 경찰이 원장을 제지했다. 발언 막지 마세요. 지연은 손에 쥐고 있던 작은 메모冊을 꺼내 경찰에게 내밀었다. 이거 제가 직접 정리해 둔 기록입니다. 투약량, 환자 상태 변화, 위임서 처리 날짜, 그리고 사라진 어르신들 일지까지. 경찰은 자료를 넘기며
얼굴이 더 굳어졌다. 이 정도면 단순한 갈등이 아니네요. 수경은 조용히 지연 쪽으로 시선을 돌렸다. 그 눈빛에는 고맙다는 말보다 더 깊은 감정이 담겨 있었다. 경찰은 직원들에게 말했다. 지금부터 시설 전체 확인 들어갑니다. 환자 안전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직원들 사이에서 웅성거림이 퍼졌다. 일부는 눈치를 보며 뒷걸음질 쳤고 일부는 말없이 손을 모으며 떨고 있었다. 그리고 그 순간 수경은 명확히 느꼈다. 이 시설은 이미 무너지고 있었다. 경찰의 출동은 그저 마지막 기둥을 건드린 것뿐이었다. 이제 숨겨진 모든 층이 드러날 시간이 온 것이다. 경찰들이 시설 곳곳을 살피며 문을 열고 기록을 확인하는 동안 수경과 가족은 상담실 한쪽에서 잠시 떨어져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다. 재미는 복도 끝에서 직원들이 허둥대는 모습을 보며 천천히 숨을 내쉬었다. 엄마, 정말 우리가 어머니를 이런 곳에 맡길 뻔한 거였네요. 수경은 아들을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다. 재민아, 누구 탓도 아니야. 우리 모두 정보가 없었으니까. 그러나 재민은 고개를 숙였다. 그래도 전 그냥 엄마만 힘들다고 생각했어요. 우린 편해지기만 하면 된다고. 그 생각이 계속 마음에 걸립니다. 태식이 아들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다. 재민아, 사람 누구나 그래. 힘든 상황 오면 쉽게 가고 싶은 방향만 보게 돼. 근데 중요한 건 지금 우리가 같이 보고 있다는 거야. 소영도 작게 숨을 내쉬며 말했다. 저도 어제 상담받고 나서 계속 마음이 불편했어요. 근데 제 입으로 이상하다고 말하는 게 괜히 어머니한테 무례한 것 같아서 계속 입 다물고 있었어요. 수경은 미소 아닌 미소를 지었다. 소영아, 내가 무슨 실수를 했다고. 그래, 얘기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을 뿐이지. 내가 나쁜 의도로 행동한 게 하나도 없잖아. 소영은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고맙습니다. 어머니, 이렇게 말해주셔서. 그때 상담실 문틈 너머로 2명의 경찰이 직원 1명과 대화하는 소리가 들렸다. 여기 투약 기록이 왜 이중으로 돼 있죠? 그건 실수라서. 실수가 반복되면 실수가 아니죠. 그 말에 소영은 눈을 크게 뜨며 재민에게 속삭였다. 듣죠? 우리가 괜히 온 거 아니었어요. 재민은 고개를 끄덕였다. 엄마 말 들길 정말 잘했다. 수경은 손을 모으며 작게 말했다. 그래, 이제라도 우리가 같이 움직이면 돼. 잠시 후 지연이 조심스럽게 상담실로 들어왔다. 그녀는 4사람을 보며 작게 미소를 지었다. 그 미소는 고단했지만 이전보다는 훨씬 안정된 얼굴이었다. 고맙다. 진짜. 지연이 말했다. 나 혼자서는 아무것도 못했을 거야. 수경이 자리에서 일어나 지연에게 다가갔다. 지연아, 고마운 건 우리가 아니라 너야. 너 아니었으면 우린 아무것도 몰랐을 거야. 지연의 눈빛에 잠시 흔들림이 스쳤다. 그건 울컥함도 아니고 과장된 감정도 아니었다. 그저 구해졌다는 사람의 조용한 안도였다. 4사람은 잠시 서로를 바라보았다. 갈등이 완전히 사라진 건 아니었지만 이 순간만큼은 모두 같은 마음이었다. 우린 가족이다. 그리고 함께 지켜야 한다. 경찰 조사와 압수수색이 이어지는 동안 요양원 내부는 이미 통제된 상태였다. 직원들은 경찰의 질문에 제대로 답하지 못했고 곳곳에서 기록이 뒤섞여 있는 장면이 잇따라 발견되고 있었다. 경찰 1명이 수경 일행에게
다가와 말했다. 보호자분들, 오늘은 여기까지. 확인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료 확보가 꽤 있어서 조사에 시간이 걸릴 겁니다. 수경은 고개를 끄덕였다. 네, 고생 많으십니다. 태식은 조심스럽게 물었다. 그 환자분들은 괜찮으신가요? 경찰은 조금 숨을 고르고 대답했다. 일부는 약물 영향으로 상태 파악이 어려워요. 현재 의료진과 협력해서 상태 확인 중입니다. 안전은 저희가 최우선으로 보겠습니다. 그 말을 들은 순간 네 사람 모두 미세하게 숨이 멎었다. 조금만 늦었어도 어머니도 이렇게 됐을까? 수경은 그 생각이 스쳐 지나가며 손끝이 차갑게 굳는 느낌을 받았다. 잠시 후 상담실 밖에 TV에서 익숙한 뉴스 오프닝 음악이 들렸다. 직원들이 웅성거리며 TV 쪽으로 시선을 돌렸다. 속보 강남 요양원 약물 과다 투여 재산 위임. 강요 정황 경찰 압수수색 중. 사회부 기자의 목소리가 상담실까지 그대로 들려왔다. 오늘 오전 강남 소재 요양원에서 환자들에 대한 과도한 약물 투여와 재산 관련 문서 강요 의혹이 제기돼 경찰이 대대적인 압수수색을 진행했습니다. 여러 보호자와 내부 직원의 증언이 확보됐습니다. 소영이 화면을 바라보며 중얼거리듯 말했다. 벌써 뉴스까지 나왔네요. 재민도 믿기지 않는 듯 말했다. 이게 이렇게 큰 사건이 될 줄은. 지연은 TV 화면에서 눈을 떼지 못한 채 말했다. 이제 끝까지 갈 거야. 이 정도면 숨길 수 없어. 기자는 이어서 말했다. 특히 내부 직원의 진술에 따르면 일부 환자가 서류에 서명한 뒤 실종되었다는 주장도 있어 경찰은 시설 운영진을 상대로 압박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말에 태식이 작게 탄식을 내쉬었다. 사라진 분들, 이건 정말 큰일이구나. 수경은 느리게 숨을 들이쉬었다. 처음엔 단순한 불안감이었는데 이렇게까지 클 줄은 나도 몰랐다. 지연이 수경을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다. 그래도 이제 사람들이 알게 됐어. 누가 말해도 묻히지 않을 거야. 소영은 아직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한 얼굴로 말했다. 어머니, 우리 진짜 잘한 거죠? 수경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그래, 우린 잘한 거야. 정말 잘했다. 그 순간 뉴스 화면에는 시설 입구에서 기자들에게 밀려 당황하는 원장과 실장의 모습이 잡혔다. 진실은 이제 세상 앞에 드러나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 파장은 요양원 폐쇄라는 최종 결말을 향해 다가가고 있었다. 압수수색이 마무리될 즈음 한 경찰관이 상담실로 들어와 수경 일행에게 조용히 말했다. 보호자분들, 지금 상황으로 봐선 이 요양원은 당분간 운영 중지 명령이 내려질 겁니다. 지속적인 조사가 필요하고 환자 안전도 보장할 수 없어서요. 그 말은 이곳은 더 이상 요양원이 아니다라는 선언처럼 들렸다. 수경은 느리게 고개를 끄덕였다. 숨을 길게 내쉬며 가슴 아래쪽에서 묵직했던 불안이 조금씩 풀려나가는 걸 느꼈다. 소영도 손을 모으며 말했다. 다행이다. 정말 다행이에요. 어머니. 재민도 덧붙였다. 엄마, 우리 늦지 않아서 다행이야. 그때 지연이 문가에서 조심스레 모습을 드러냈다. 경찰과 직원들이 오가느라 복도는 어수선했지만 그 혼란 속에서도 지연의 표정만은 전보다 확실히 안정돼 있었다. 두려움으로 잔뜩 붙잡혀 있던 그 눈빛은 이제 조금씩 제 모습을 되찾고 있었다. 수경은 지연 쪽으로 걸어가 말했다.
지연은 짧게 웃었다. 수경아, 나 이제 되는 것 같아. 오늘 경찰한테 말하고 나니까 몸이 갑자기 가벼워지는 느낌이더라. 수경은 그녀의 손을 조심스레 잡았다. 지연은 잠시 멈추더니 손을 꽉 잡아왔다. 여기서 일하면서 난 늘 혼자라고 생각했어. 누구한테 말해도 믿어줄 것 같지 않았고, 혹시라도 내가 잘못했다는 소문만 돌까봐 그게 너무 무서웠어. 수경은 고개를 저었다. 지연아, 너 잘못한 거 하나도 없어. 너 아니었으면 우리 가족도 다른 분들도 어떤 일을 겪었을지 몰라. 지연의 눈이 흔들렸고 그 안에 오래 눌러왔던 감정이 살짝 비치려 했지만 그녀는 감정에 휩싸이지 않고 조용히 숨을 고르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이제 괜찮은 거지? 지연이 묻자 수경은 단단하고도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다. 응, 지금부터는 정말 괜찮아질 거야. 경찰관 한 명이 다가와 직원분들 진술 차례입니다라고 말하자 지연은 고개를 끄덕이며 수경의 손을 놓았다. 나 먼저 다녀올게. 근데 끝나면 꼭 얘기 좀 하자. 그동안 못했던 말들이 좀 많아. 수경은 미소로 답했다. 그래, 기다릴게. 지연이 경찰과 함께 복도로 사라지는 모습을 바라보며 수경은 느리게 속삭였다. 이제 정말 끝이 보인다. 요양원을 나와 집으로 돌아오는 길 차 안 공기는 어제와 전혀 달랐다. 어둡게 가라앉았던 긴장. 대신 말하지 않아도 서로 느껴지는 조용한 안도가 자리 잡고 있었다. 집에 도착하자마자 재민이 먼저 현관에서 말을 꺼냈다. 엄마, 앞으로는 엄마 말 무시하지 않을게요. 저희가 너무 쉽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수경은 아들을 바라보며 부드럽게 말했다. 재민아, 그건 누구 탓도 아니야. 우린 그냥 몰랐던 거지 알고 나니까 이렇게 같이 움직이는 거잖아. 소영도 조심스러운 목소리로 말했다. 어머니, 저도 정말 죄송했어요. 제가 조금만 더 신중했다면 어제부터 어머니 표정 보고 느꼈을 텐데 제 생각만 너무 앞섰어요. 수경은 고개를 저었다. 소영아, 너 잘못한 거 없어. 사람은 누구나 편한 쪽부터 보게 되는 거야. 근데 지금은 우리 다 가치 같은 걸 보잖아. 그게 제일 중요해. 태식도 미소 섞인 말투로 덧붙였다. 오늘 내가 제일 많이 도왔어. 소영아, 문서도 같이 보고 질문도 같이 하고 그게 진짜 가족이지. 소영의 어깨가 조금 내려앉으며 긴장이 풀렸다. 앞으로는 더 신중하게 생각할게요. 어머니한테 부담 돌리는 선택은 안 할게요. 재민과 소영의 말에는 억지나 과장이 없었다. 그냥 진심 오늘 하루를 겪으며 자연스럽게 만들어진 마음의 변화였다. 수경은 두 사람을 보며 천천히 미소 지었다. 그래, 이제 우리 진짜 잘해보자. 그 말로 가족은 오래 남았던 간극 하나를 조용히 메우고 있었다. 며칠 뒤 수경은 지연에게 전화를 받았다. 예전처럼 불안이 묻어나는 목소리가 아니라 어딘가 차분하고 정돈된 느낌이었다. 수경아, 시간 괜찮으면 잠깐 나와줄래? 수경은 반가워하며 약속 장소로 향했다. 동네 작은 서점 앞 지연이 서 있었다. 편안한 옷차림에 표정은 이전보다 훨씬 안정돼 보였다. 지연아, 여기서 뭐 하는 거야? 지연은 서점 간판을 한번 쳐다보더니 말했다. 나 여기서 일하게 됐어. 보호센터에서 연결해줘서 면접 봤는데 사장님이 이런저런 일 맡아주면 좋겠다고 하시더라. 수경의 눈이 부드럽게 흔들렸다. 잘 됐네.
너 그동안 너무 힘들었잖아. 지연은 조용히 웃었다. 응, 이제 좀 숨 쉬는 느낌이야. 요양원 일 그만두고 나니까 갑자기 공허해지긴 했는데 그래도 여기선 사람들 얼굴 보면서 일할 수 있으니까 그게 참 좋더라. 수경은 잠시 지연의 얼굴을 바라보다 말했다. 지연아, 너 정말 잘 해낼 거야. 넌 사람을 돌보는 마음이 있는 사람이잖아. 지연은 그 말에 살짝 고개를 숙였다. 그동안 내가 본 것 때문에 내가 잘못된 사람인가? 혼자 생각 많이 했어. 근데 이제는 나도 다시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아. 수경은 그녀의 손등을 가볍게 잡았다. 당연하지, 너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구해졌어. 그건 누구도 대신할 수 없는 일이지. 지연은 작게 숨을 내쉬며 말했다. 고마워, 너 아니었으면 용기 못 냈을 거야. 둘은 서점 창가 앞에서 한동안 아무 말 없이 서 있었다. 거창하지 않지만 두 사람 모두에게 새로운 페이지가 열리고 있었다. 며칠 후 수경 가족은 어머니를 집으로 모시고 와 앞으로의 돌봄 방식을 상의하기 위해 다시 모였다. 태식이 준비해온 자료를 펼치며 말했다. 여기 방문 요양 서비스입니다. 전문 요양보호사분이 하루에 몇 시간씩 오셔서 기본 케어와 운동을 도와주신대. 재민도 진지하게 화면을 보며 말했다. 엄마, 이게 훨씬 안전할 것 같아요. 엄마도 집에서 어머니 돌볼 수 있고 필요한 건 전문 인력이 오니까요. 수경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내가 계속 옆에 있어드릴 수만 있다면 그게 제일 좋지. 어머니도 낯선 시설보다 집에서 더 편안해 하시고 소영도 이제는 책임감을 담아 조용히 말했다. 어머니, 방문 요양 받으시면 저도 자주 도울게요. 어머니만 너무 부담지지 않게요. 수경은 그 말을 듣고 부드럽게 웃었다. 고맙다. 소영아, 너 말 한마디에 큰 힘이 된다. 재민이 부모님을 바라보며 말했다. 엄마, 아빠 앞으로 우리가 조금씩 나눠 맡으면 엄마 혼자 힘들어 하실 일 없을 것 같아요. 저희도 이제 더 신경 쓸게요. 태식도 자연스럽게 맞장구 쳤다. 우리 네 식구 다 같이 하면 충분히 잘 해낼 수 있어. 그 말은 약속이자 다짐처럼 들렸다. 어제까지만 해도 누가 부담을 더 지느냐로 갈등했던 가족이었지만 이제 그 부담을 내 사람이 나누겠다는 마음이 조용히 자리 잡고 있었다. 수경은 잠시 눈을 감으며 말했다. 그래, 이제 우리 방식대로 어머니 지켜드리자. 그 순간 가족의 새로운 돌봄 방식이 확실한 형태를 갖추기 시작했다. 며칠 뒤 해가 기울어가는 늦은 오후, 수경은 어머니가 낮잠을 주무시는 사이 조용히 마당에 나와 바람을 쐬었다. 잠시 후 태식이 다가와 물었다. 오늘은 좀 어때? 어머니 안정되신 것 같더라. 수경은 잔잔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집에 오고 나서부터는 표정이 훨씬 편안해지셨어. 아무래도 마음이 놓이시는 거겠지. 재민도 뒤따라 나와 어머니 얼굴을 살피며 말했다. 엄마, 솔직히 그날 아니었으면 우린 그냥 계약했을 것 같아. 정말 아찔해. 수경은 그 말을 천천히 되새기며 말끝을 가다듬었다. 그러니까 작은 징후라도 그냥 넘기면 안 되는 거야. 진이가 쪽지를 건네준 순간부터 뭔가 크게 잘못된 걸 느꼈으니까. 소영도 고개를 끄덕이며 한마디 거들었다. 저도 그 말씀이 자꾸 생각나요. 어머니, 절대 드리지 마. 그 한 줄이 우리 모두 살린 거죠. 수경은 가족 셋을 바라보다가
조용히 미소를 지었다마자 모든 건 정말 그 한 장이 쪽지에서 시작됐어. 바람이 따라 흔들리는 나뭇잎 소리가 고요하게 울렸고 수경은 마음속에서 묵직하게 말이 하나 떠올랐다. 그 쪽지를 무시했다면 지금 우리 가족은 어떻게 됐을까? 생각만 해도 숨이 막혀 재민이 어깨를 으쓱하며 말했다. 이젠 엄마 혼자 걱정하게 안 할게. 우리가 옆에 있을게. 수경은 짧게 웃으며 답했다. 그래, 그 말이면 됐다. 그 순간 집안에서 어머니가 부르는 작은 소리가 들렸고 수경은 가족을 향해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가자. 이제 진짜 시작이야. 며칠 뒤 어머니가 검진을 마친 날 수경은 가족과 함께 천천히 집 근처 벚꽃길을 걸었다. 점점 따뜻해지는 공기 속에서 어머니도 기분이 좋으신 듯 꽃이 예쁘구나라고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태식이 어머니 곁을 다정하게 받치며 말했다. 어머니, 여기 길은 햇살이 좋아요. 조금만 더 걸을 수 있겠죠? 어머니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재미는 흐드러진 벚꽃나무를 올려다보며 말했다. 아빠, 엄마, 우리 앞으로 어머니 진료 일정이나 식단 관리 제가 좀 맡아볼게요. 이번 일 겪고 보니까 제가 너무 무심했더라고요. 수경은 아들의 변화된 태도를 조용히 바라보며 답했다. 그래줘서 고맙다. 가족 일이란 게 누구 한 사람에게만 맡길 수 없는 거니까. 소영도 옆에서 조용히 말했다. 어머니, 저도 주말마다 들를게요. 필요한 거 있으면 바로 말씀해 주세요. 수경은 잠시 걸음을 멈추고 가족 셋의 얼굴을 번갈아 보며 말했다. 이렇게 다 같이 걱정해 주니 마음이 든든하다. 솔직히 무섭기도 했거든. 이번엔 진짜 우리 모두가 한 마음이었구나 싶어서. 태식이 고개를 숙이며 말했다. 나도 그래. 이런 일이 없었으면 우리가 이렇게 같이 걷는 날이 다시 올까 싶었어. 순간 벚꽃잎이 바람을 타고 어머니의 손등 위로 가볍게 내려앉았다. 어머니가 그 꽃잎을 바라보며 수경에게 말했다. 나는 너희랑 있으면 참 좋아. 수경의 마음이 조용히 따뜻해졌다. 우리도요. 어머니 앞으로 더 잘 지켜드릴게요. 그날 저녁 수경은 잠시 시간을 내어 작은 서점으로 찾아갔다. 문을 열자 은은한 종소리가 울렸고 책 냄새가 조용히 공간을 채우고 있었다. 계산대 뒤에서 고개를 들더니 놀란 얼굴로 말했다. 수경아, 웬일이야? 바쁠 텐데. 수경은 미소를 지으며 다가갔다. 잠깐 얼굴 보러 왔어. 그리고 고맙다는 말 하려고. 무슨 고맙다는 말을 해. 난 그냥 정말 위험하다는 생각에 어떻게든 알려야 해서 그랬던 건데. 수경은 고개를 저으며 말했다. 아니야. 그때 그 쪽지 한 장이 우리 가족을 살렸어. 너 아니었으면 지금도 우린 모르고 넘어갔을 거야. 사실 오랫동안 죄책감에 시달렸어. 내가 너무 늦게 움직였다는 생각 때문에. 그래서 더 겁났고, 그래서 널 봤을 때 도망치고 싶었어. 수경은 한 발 다가서며 말했다. 내가 얼마나 힘든 일 겪었는지는 다 말 안 해도 알겠더라. 근데 적어도 누군가를 살리려고 한 마음은 그 어떤 것보다 용기 있는 거야. 그 말을 듣고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수경아, 내 말 들으니까 마음이 좀 편해진다. 수경은 미소를 지으며 테이블 위에 작은 봉투를 올려놓았다. 이건 어머니가 전해달라고 하셨어. 고맙다는 말씀 꼭 전해달라고 하시더라. 진이는 두 손으로 봉투를
조심스레 받으며 말했다. 정말 고마워. 나도 앞으로는 내 삶 조금씩 다시 찾아보려고 해. 수경은 고개를 끄덕이며 답했다. 그래, 우리가 도울 수 있는 건 도울게. 넌 혼자가 아니야. 며칠 뒤 아침, 수경은 어머니가 드시는 약을 챙기며 조용히 창밖을 바라봤다. 햇살이 부드럽게 흘러들어 방 안이 따뜻하게 환해지고 있었고 어머니는 편안한 표정으로 말했다. 수경아, 내가 있어서 참 든든하다. 수경은 그 말을 들으며 천천히 의자에 앉았다. 어머니, 우리가 더 잘 지켜드릴게요. 이제는 아무 걱정하지 마세요. 잠시 후 재민과 소영이 들고 온 과일을 식탁 위에 올리며 말했다. 엄마, 오늘은 저희가 점심 준비할게요. 엄마는 어머니랑 조금만 쉬세요. 수경은 아이들의 자연스러운 손길을 보며 조용히 마음이 풀려갔다. 그래, 이렇게 우리 셋이 같이 하니까 참 좋다. 태식도 옆에서 덧붙였다. 앞으로도 이런 날 많아질 거야. 우리 이제 방향 제대로 잡았잖아. 그 순간 수경은 마음속에 오래 머물던 문장이 조용히 떠오르는 걸 느꼈다. 진실은 멀리 돌아도 결국 드러나는구나. 요양원에서 받았던 그 작은 쪽지, 겁먹은 얼굴로 돌아섰던 친구, 당황하며 등을 보이던 직원들, 두려웠지만 끝까지 해치고 나왔던 진실. 그 모든 순간들이 이어져 지금의 이 평온을 만들어냈다는 사실이 수경의 가슴 깊은 곳에서 서서히 따뜻하게 번져갔다. 수경은 부드럽게 숨을 고르며 자신에게도 가족에게도 들리게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앞으로도 우리가 지켜야 할 건 결국 사람의 마음이야. 창밖에 햇살이 식탁 위로 조용히 흘러내리며 수경은 천천히 미소를 지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만히 중얼였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닿으셨다면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